이번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,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은 지정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정권자란 말을 갖다 아시면 되겠고, 절차상 일부적인, 그 다음에 행위 제한, 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올 수 있었고요. 그러면 가장 핵심적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. 우선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됐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과 관련됐을 때 첫째, 이걸 잘 알아주셔야죠. 지정권자.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있냐면 시도지사, 대도시, 시장이 있구나 하는 거. 그렇죠? 이게 포인트. 그 다음 예외적으로다가 누가 있느냐. 국토장관이 있다.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때 그냥 재치가 암기하자 그랬죠. 그래서 중국집 천장불. 자, 그래서 이게 국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. 그다음 여기 보면 관계행정기관장으로서 30만 주도 제한하는데 이 제한하지만 꼭 중요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, 자, 이게 가장 키포인트적 개념이죠. 자, 무슨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?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. 그다음 이 걸친 경우에 시장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 천재지변 등 이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요거가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, 두 번째는 이 도시개발구역은 결합할 수도 있겠고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. 분할은 최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. 자, 결합할 때는 동의 요건이 필요하고요. 거기는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합할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가 있구나. 분할할 때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할 수 있다. 그러면 자, 여기 보면 규모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여부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규모 계획 수립 여부는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있잖아요. 그건 시가 허용되니까 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이 없고, 다만 공업지역만 3만, 나머지는 다 1만. 도시역 밖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30만인데 단 아파트 연립 수립하겠다. 그 안에 학교 용지가 있다든가 교육적 동의를 얻었다든가 4차로 이상 도로가 있으면 2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죠. 근데 도시역 밖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. 근데 도시역 밖의 경우 중에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. 만약에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아도 밖의 경우에서 안 해도 되는 경우, 자, 그러면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하는 거, 이게 키포인트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요. 이 규모와 계획하고도 아주 무관한 것이 있다. 그래서 뭐라 했어요? 취하면 계곡지다. 취하면 무조건 계곡지 찾더라. 취락지구, 개발진흥지구, 국가균형발전, 그 다음에 뭐 했어요? 지구단위 계획구역. 그래서 그때 국가균형은 자연 환경보전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정 절차. 알죠? 자, 절차 중에서는 기초조사인데 이거는 시행자가 할 수 있겠고,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can 할 수 있다. 이게 포인트를 했어요. 왜? 여기 계획이 수립됐다면 이미 거기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기초사 공청회 필수였잖아요. 그죠? 그럼 했다면 안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안 했다면 하고자 하는 자가 하는 거다.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견 청취를 왔다는데 의견 청취는 공람 또는 공청회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공람 또는 공청회지만 필수로 해야 될 것이 있다. 공람후. 그러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협의 거쳐서 심의한다. 그럴 때 협의할 때 관계위원장도 있지만 국토장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, 하나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.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공고하고 고시한다. 공람시킨다.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? 효과가 있다. 그럼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공부했던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 크게 두 가지가 어떻게 두 가지가 되는 거냐? 하나는 의제된다. 의제되는 것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돼요. 그러나
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의지되지 않은 경우 있다 그랬어요.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취락지구라든가 바깥의 지구단위 계획. 그래서 그거 조심해주면 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. 지형도면은 사업 시행 기간 내만 작성하면 된다 그랬고, 다음 가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. 행위 제한은 누구한테 받느냐? 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는다. 그래서 이거는 투기 세력을 방지하게 한 거다. 그럼 투기 세력이 없다면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. 그럼 그 행위에는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? 소위 재복구 재난수습 아무런 조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 다음 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, 또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한다든가, 또 농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것에 대한 그 공작물을 갖다 설치한다든가. 다만 조심하게 관상용 중목을 갖다가 심는 건 상관없지만 농경지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? 자, 다음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해제가 되는 거예요. 해제는 꼭 무슨 날? 다음 날 해제된다는 거 꼭 하시고, 그럼 그걸 갖다가 고시한다는 걸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다음 날. 그럼 해제 사유가 네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다. 그럼 두 가지 나눈 것은 공사가 완료됐는지 공사 완료되지 않았는지. 그럼 완료됐다면 환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. 환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. 기득권 존중 문제 생기지 않아요. 그러나 완료되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기 공사가 완료된 것은 뭘 갖다 얘기하느냐.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,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. 그러면 결국 거기는 환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알 수 있겠고. 자, 여기 공사 완료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. 자,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걸 갖다 2년 내, 원래는 시해야 되지만 2년 내에 할 수도 있고 5년 내에 할 수도 있고, 5년은 어떤 경우에 330만 넘게 되는 건. 안 했다는 어느 날, 다음 날 된다 그랬죠.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죠? 지정권자가 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 따라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, 인가 신청은 얘가 지정권자여야 되는데 난 몇 년 안 했다? 3년 안 했다. 그래서 이렇게 3년, 이렇게 3년. 그러면 안 했다면 다음 날 뭐가 된다? 해제가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게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라는 걸 쫙 명심해 두시면 되는 것이다. 자, 이해될 수 있겠죠? 자, 그래서 시험지 볼 때, 요것이 키포인트고, 이게 잘 안 됐으면 다시 또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죠? 자, 그럼 다음 강좌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